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법원이 뒤집어버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폐청산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요.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결정이 됐죠. 오늘 새벽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구속 적부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영장을 초기에 청구를 하죠. 그럼 네. 아마 1차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항소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적부심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경우가 그렇게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미 실장은 그 범죄 혐의에서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검찰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수사한 이유는 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였던 네.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제 구속 적부심이 인용됨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걸 딛고 이제 MB한테로 수사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지금 장애가 생겨버린 것이죠. 네, 그 이야기는 좀 더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도대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았었는지 왜 그토록 검찰이 자신했었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김관진 전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사이버사과를 동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것들 이게 혐의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여론 조작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본인이 보고를 받고 직접 체크를 하고 이 관계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혐의로 해서 이제 걸린 것이고. 그렇죠.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주무를 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라인이었죠, 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또 연재욱 사령관으로부터 한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가 돼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네. 이게 뭐 죄가 뭐 추가됐다거나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데 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해놓고서는 이제는 증거 인멸에 우려도 없다. 네. 석방된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왜 얘기했죠. 이렇게 지금 네. 다른 거죠? 우선 그 앞서 그 앵커의 말씀 중에 정정할 게 있어서 네. 중앙지법으로 가는 역은 교대역입니다. 서초역은 대법원 가는 역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법원이 법원 결정을 바꿨다는데 네. 법원은요 영장 전담 판사와 저기 구속 적부심을 담당한 판사는 완전 별개의 법원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그랬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별개의 법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은 법원 내에서 모순되는 거 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뭐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전철 많이 타고 다니면 아는 얘기일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게 이 구속영장 발부에서는 네. 어떤 거기도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 네. 증명이라 안 그러고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대충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소명입니다. 증명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게 증명이고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이 보는 증거에 대한 시각 이거하고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죠 거기는. 왜냐하면 네. 적부심은 무조건 3명이 하기 때문에 이 3명이 보는 증거 소명 자료에 대한 시각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재판 그래서 우리가 1심 지고 2심 이기고 3심 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네. 아니 같은 법관이면 전부 다 결론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앵커 말씀대로 한다면. 네. 그렇지만 우리 자유심증주의란 말씀 드려보셨죠. 네. 증거의 판단은 법관이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 법관이 있죠. 어떤 뇌물을 받거나 해서 증거를 갖다 다르게 판단한다. 이거는 안 되지만은 네. 어떤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은 도주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그 소명 자료로 볼 수 있는 똑같은 걸 네. 도주 우려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법관의 어떤 사법권 독립 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여기에 대한 결론이지 어떤 법관들이 지금 뭐 누구 말한 대로 어떤 영향력이 행사돼야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김수환 평론가님. 네. 그래서 풀려났는데 결정적으로 왜 풀려난 겁니까?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임관빈 실장의 경우에는 네.
그 지금 넘버 3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내에서. 이 국방부 장관, 넘버 2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이제 실장이 있는 건데요. 네.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 뭔가 지시를 받고 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무를 임관빈 실장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풀어줬는데 그러면 실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당신은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속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공범 한 명은 풀어주고 한 명은 구속시키는 상황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이 다 풀려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뭐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금 또 말씀하실 그러셨습니까?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의 경우에는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뭔가 댓글 일일 보고를 해서 올렸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확인했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V 표시를 해서 줬다 그러면 임관빈 그 실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를 다 주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거꾸로 생각하면 공범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임관빈 실장의 혐의가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조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이틀 만에 곧바로 또 이제 임관빈 실장도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용어도 어려운 이게 뭐 잘 신청도 잘 안 할 뿐더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잇따른 석방이 좀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 보면 한 2,437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 한 1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이제 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재판부가 달라질 때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관진, 임관빈 실장 구속되고 나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별로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10여일 정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다른 어떤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는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뭐랄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할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판사로부터 이 부분을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증거가 나왔다든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문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이 구속적부심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네. 나한테 군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민간인이다. 나 그 당시에 나는 민간인이었다라는 거, 네. 군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결재만 했다. 나는 V 표시 이렇게 했지만 나는 결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V자를 그린 게 내가 그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내가 네. 달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난 이렇게 따위만 봤다는 했다라는 뜻이다, 거죠.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연재옥 옥도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나보다 직접적으로 이 혐의에 있어서 중한데 거기는 불구속되고 내가 구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아니다. 군형법 공범일 경우에는 다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결재만 했다는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이 김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은 군의 어떤 특성상 최고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쳤는데 그렇군요. 어쨌건 구속적부심에서는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부에서 그랬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별개의 법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은 법원 내에서 모순되는 거 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뭐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전철 많이 타고 다니면 아는 얘기일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게 이 구속영장 발부에서는 네. 어떤 거기도 소명입니다. 소명. 네. 증명이라 안 그러고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대충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소명입니다. 증명이란 거는 그렇다는 게 증명이고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이 보는 증거에 대한 시각 이거하고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죠. 거기는. 왜냐하면 네. 적부심은 무조건 3명이 하기 때문에 이 3명이 보는 증거 소명 자료에 대한 시각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재판. 그래서 우리가 1심 지고 2심 이기고 3심 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네. 아니 같은 법관이면 전부 다 결론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앵커 말씀대로 한다면. 네. 그렇지만
우리 자유심증주의란 말씀 들어보셨죠? 네. 증거의 판단은 법관이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 법관이 있죠. 어떤 뇌물을 받거나 해서 증거를 갖다 다르게 판단한다. 이거는 안 되지만은 네. 어떤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은 도주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그 소명 자료로 볼 수 있는 똑같은 걸 네. 도주 우려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법관의 어떤 사법권 독립 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여기에 의한 결론이지 어떤 법관들이 지금 누구 말한 대로 어떤 영향력이 행사돼야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그래서 풀려났는데, 결정적으로 왜 풀려난 겁니까?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임관빈 실장의 경우에는 네. 지금 넘버 3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내에서. 이 국방부 장관, 넘버 2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이제 실장이 있는 건데요. 네.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 뭔가 지시를 받고 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무를 임관빈 실장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풀어줬는데 그러면 실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당신은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속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공범 한 명은 풀어주고 한 명은 구속시키는 상황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이 다 풀려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금 또 말씀하실 그러셨습니까?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의 경우에는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뭔가 댓글 일일 보고를 해서 올렸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확인했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V 표시를 해서 줬다 그러면 도대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았었는지 왜 그토록 검찰이 자신했었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사이버사과를 동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것들. 이게 혐의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여론 조작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본인이 보고를 받고 직접 체크를 하고 이 관계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혐의로 해서 이제 걸린 것이고. 그렇죠.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주무를 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라인이었죠, 라인. 그렇죠. 그리고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또 연재욱 사령관으로부터 한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가 돼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네. 이게 죄가 추가됐다거나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데 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해놓고서는 이제는 증거인멸에 우려도 없다. 네. 석방된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왜 얘기해요. 이렇게 지금 네. 다른 거죠? 우선 그 앞서 그 앵커의 말씀 중에 정정할 게 있어서 네. 중앙지법으로 가는 역은 교대역입니다. 서초역은 대법원 가는 역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법원이 법원 결정을 바꿨다는데 네. 법원은요 영장 전담 판사와 구속 적부심을 담당한 판사는 완전 별개의 법원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보면 임관빈 그 실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를 다 주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거꾸로 생각하면 공범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임관빈 실장의 혐의가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조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이틀 만에 곧바로 또 이제 임관빈 실장도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용어도 어려운 이게 잘 신청도 잘 안 할 뿐더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잇따른 석방이 좀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 보면 한 2,437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 한 1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이제 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재판부가 달라질 때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관진, 임관빈 실장 구속되고 나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별로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10여일 정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다른 어떤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는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뭐랄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할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법원이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폐청산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요.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결정이 됐죠. 오늘 새벽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구속 적부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영장을 초기에 청구를 하죠. 그럼 네. 아마 1차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항소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적부심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경우가 그렇게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미 실장은 그 범죄 혐의에서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검찰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수사한 이유는 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였던 네.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제 구속 적부심이 인용됨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걸 딛고 이제 MB한테로 수사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지금 장애가 생겨버린 것이죠. 네, 그 이야기는 좀 더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